네, 안녕하세요. 이사무장의 경매와 생활법률 이사무장입니다. 네, 오늘 또 법무법인 소상 대표 변호사님 김익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익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또 소개해드릴 내용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패소 사례입니다. 그 맨날 승소한 사례만 알려드리기보다는 이 지는 이유도 알아야 그 승소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예. 타산지석, 남들이 왜 졌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생각하고요. 오늘 그 진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도 오셔서 좀 상담을 하셨습니다. 지방 농협 신협 관계자분이신데 어디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유가 뭐냐면 그 지방 농협 신협은 아무래도 토지 대출, 임야, 과천 이런 대출이 아무래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 또 유치권 신고가 또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유치권 신고가 많이 들어왔는데 전직 그 경매 담당자분께서 본인이 그 늘상 유치권 소송을 변호사님이 하던 이 서류를 옆에서 보다 보니까 본인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지 않고 준비서면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써가지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내용을 보면 좀 굉장히 안타깝게 진 그런 사연입니다. 사실은 이 유치권 소송이라는 게 최소 뭐 유치권 보통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적게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보통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네. 뭐 억대 금액의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분쟁이잖아요. 그게 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 너무 안일하게 네. 생각하고 접근을 하셔서 좀 실패를 맛본 그런 네. 좀 가슴 아픈 사례죠. 네, 그래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많이 이제 처음에는 다른 저희 같은 법무법인이나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서 진행을 했겠죠. 하다 보니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나도 소송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분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주로 채권 추심은 간단한 것들은 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지급 명령이라든가 간단한 소송들 하시다 보니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진행하셨다가 안타깝게 패소한 근데 사례입니다. 뭐 네. 다른 소송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유치권 소송은 더더욱 정말로 이렇게 검토하고 어떤 사실관계라든가 법리라든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항을 되게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상당히 네. 적절치 않은 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사실 뭐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소송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인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은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전 직원분께서 자신만만하게 승소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덤빈 그 근거가 있죠. 그 기본 판례부터 예.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네, 이제 좀 과거 오래된 판례죠. 예, 이게 80년대에 나왔던 판례고요. 이 판결의 요지는 이 판결 자체는 판결의 사안 자체는 사실은 뭐 경매라든가 유치권과는 좀 무관한 사안인데 여기서 이제 설치된 내용, 판결된 내용이 이제 사실은 나중에 여러 가지 경매라든가 그런 데서도 그 원용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이 있습니다.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어떤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해서 별도로 그 귀속을 다르게 정하거나 또는 기타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는 겁니다. 즉 네. 공사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지었다면은 일단 1차적인 건물의 원시적인 소유권은 공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경매 진행 중에 집행관이 갔더니 그 공사업자가 거기 점유하면서 이거 내가 지었고 이거 내 거다, 내가 다 지었고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만 믿고 그냥 덥석 저거 이 판례 이런 판례가 있는데 그럼 제 유치권자 안 되겠네, 이거 인정 안 되겠네, 이렇게 쉽게 그냥 그 그렇죠. 부분만 가지고 예, 소송을 진행한 거죠. 1심이라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한번 기판력이라는 게 있는데 기판력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기판력이라는 건 뭐 네. 다른 건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판결이 우리가 1심이건 또는 우리가 이제 판결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3심제고요. 그래서
1심 판결 이후에 항소기간, 즉 2주간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1심 판결이 그대로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이 됩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마치 법과 같이 확정이 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거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 구임자분께서는 저희 그 멀리 충청도에서 이 강남에 있는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그 담당자께서는 저희하고 어떻게든 그 뭐 이미 끝난 소송이지만 재심이라는 다시 한번 뭐 그쵸, 그런 이게 걸 좀 한번 사실 뭐 상담을 이제 거의 뭐 심폐소생술에 가까운 네.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고민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뭐 그쪽 그게 또 내부적인 사정이 네.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네. 판결이 그대로 이 유튜브 보시는 그 전국의 그 경매 담당자분들, 채권 출신 담당자분들께서는 좀 너무 그 재지 마시고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그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그 사건의 그 판결문을 그럼 한번 예, 그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 이제 저희가 그 판결문을 보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판결문을 보면서 가장 첫 번째 느낀 점은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사실은 이 판결문이 너무 간단하게 네. 지금 나와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당사자가 한 가지를 주장하면 그 한 가지의 적법 여부,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하고 10가지를 주장하면 10가지에 대해서 모두 판단을 해주는데 그렇죠. 판사님이 알아서 이것저것 뭐 다 준비하라 그렇죠. 이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데 예.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은 사실은 그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한 거는 딱 한 가지만 판단이 됐고요. 네. 그게 기각됨으로써 결국은 예. 대척됨으로써 결국은 소송 전체가 기각되는 주장 사실 그거였죠. 그 유치권자가 저 소유자라고 주장을 했으니 그렇죠. 이게 그거 네. 결국은 이제 채무자와 유치권자가 뭐 사실혼 관계다 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고 그래서 실제로 건축한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피부는 권리가 없다 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주장 그리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건축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술에 속하는데 그럼 저희 그 주장을 할 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그렇죠. 입증 자료를 예. 제출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법리로서 어떤 판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사실관계를 원고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믿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이 사건은 보면 별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판 길도 길지가 않았고 한 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다투다 보니 판사님이 그거 보고 이거 해당하지 않네 그냥 이렇게 쉽게 했다 이거죠. 그렇죠. 이 사실 판결문을 보면은 사실관계를 제외한 그 재판부의 판단 부분은 한 반 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고요. 흔하지 않죠. 예. 보통 그렇죠. 저희가 소송을 하면 이것저것 많이 이제 물론 쉽게 나중에 이기긴 이기지만 그냥 판결문에서는 유치권 부정에서 뭐 크게는 점유에서 이게 인정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부수적인 것들도 저희가 많이 이게 넣습니다. 저희 허위 유치권자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사무장님이 잘 아시는 거는 이제 항상 현장에 가서 많은 증거를 모아서 저희가 주장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를 쫙 모아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1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서 다투는 것이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이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증거 수집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사무장님이 또 유능하십니다. 일반인 분들은 이렇게 증거 수집 해오라고 해도 사실 뭐 가서 그렇죠. 현장에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은 법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것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까지
아는 사람만이 증거를 사실은 그렇죠, 예.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가 있는데 사진을 다 찍어 오시는데 나중에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그렇죠. 많습니다. 예, 예. 어느 각도에서 어디서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좀 그럴 때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상담을 통해서 그런 이제 소송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은 뭐 어떻게 가르쳐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네. 예, 그건 저희가 그때그때 네. 그 사건별로 그 사건 현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네. 있었습니다. 아, 저희- 예.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 유치권 부준성을 이제 각종 인터넷이나 어디 그 블로그에서 유튜브에서 쉽게 이길 수 있다 막 이렇게 코드를 하는 것 같은데 이기긴 이기는데 정작 저희가 직접 싸울 때는 그렇게 쉽게 이기는 건 아니라는 거 알으시기 저희도 바랍니다.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하고 네. 임하는 게 유치권 소송이고요. 물론 다른 모든 소송도 그렇지만은 소송이라는 거는 결코 쉬운 건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쉬울 거라면 소송까지 가지도 않고요. 네, 그렇죠. 어떤 건 뭐 처음에 진행하다 보면 그냥 간단한 형사건 하나, 민사건 하나 하는데 나중에 보면 소송이 더 늘어납니다. 막 그러니까 몇 개씩. 당사자 본인들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예, 막상 저희가 검토를 해보면은 정말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교훈, 그 전국의 그 금융기관 종사자분 및 유치권 부재소송 하시려고 하시는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입찰자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신중하게 잘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